지금 이 사태가 생긴 이유는 북한 핵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3만 발의 장사정포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희생이 생길 것 같습니까? 제가 그런 피해율을 단연간 해봤는데요. 국방연구원에 있을 때 별로 필요 없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에 300문이 있습니다. 그걸로 3만 발을 쏘려면 거의 한 서너 시간을 지속적으로 쏘게 됩니다. 300발 쏴봐야 서울에 빈 땅에 떨어지는 게 거의 한 200발이고 건물에 떨어지는 게 100발, 건물에 떨어져도 지붕에 떨어지는 게 50발, 벽에 떨어지는 게 50발입니다. 벽에 떨어져도 그게 콘크리트 벽을 잘 못 뚫더라고요. 뒷병도 떨어진 걸 보니까. 그래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수십 발밖에 안 됩니다. 거의 거실로 들어와도 안방은 내력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방까지 못 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너무 북한의 장사정포에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300발을 동시에 쐈다. 다음에 또 쏘겠죠. 몇 분 뒤에 계속 쏘면은 사실 지하철, 지하주차장, 그리고 심지어는 콘크리트 건물 남쪽에 앉아가면서도 절대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서울시청 옆에 같이 유리로 된 건물 옆에서는 거의 다 파편이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 민방위 교육만 제대로 하면은 북한 장사정포, 재래식 무기 겁낼 필요 없습니다. 핵무기의 문제입니다. 제가 1989년도에 국방부 정보본부 요청을 해서 제가 국방연구원에 있을 때 처음으로 북한 핵능력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는 북한 핵능력이 핵 문제가 언론에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CIA, 우리 국방부 이런 몇 군데만 알고 있었죠. 비밀리에 연구를 했는데 서울대학교하고 원자력 연구소 지금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그로부터 딱 30년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평가는 90년대 중반에 북한의 핵은 개발한다는 게 평가였고, 그래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은 93, 4년에 연대를 폭격하겠다고 그랬죠. 그때 폭격했으면은 북한 무너졌습니다. 그럴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기회가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2017년에 트럼프가 또 공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미국이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이미 트럼프가 될 건지 클린턴이 될 건지 모르지만 국방부는 다 준비를 해놔가지고 이 한반도 주변에 군사력을 집중시켜 놨었어요. 항모를 2+2 체제로 두 척은 배정이 돼 있고 나머지 두 척은 이중 임무를 줘서 이미 이렇게 집중을 시켜놨고 많은 전투기들이 한반도권에 다 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안 했으면은 정말 서지컬 스트라이크하고 핵심을 도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한 이후부터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9개월 내지 12개월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를 제대로 된 걸 만들었죠. 그 시간을 이번 정부가 벌어준 겁니다. 확실히 벌어준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 북한이 클린턴 대통령 때 북복하려다가 이제 결국 우리 정부가 그때 민주화가 바빠서 아무 문제는 생각할 틈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반대해서 결국 못했는데 그러고 한 게 제네바 합의고 그게 실패하고 그 다음에 육자회담에서 또 실패하고 협상은 지금 세 번째입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봐왔으면은 북한 태도 초기에 보면은 이게 실패할 건지 말 건지 김정은이가 의지를 밝히고 실행 계획을 세우고 공개를 하고 그리고 비핵화 바로 실행을 했어야 되는 거죠. 6개월 이내에 그걸 못하면은 쟤들은 의지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빨리 우리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점심 때 시진핑과 만나가지고 하는 말씀이 한반도 비핵화, 남북 관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와 전혀 다른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중한 미국과 군축회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핵무기,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군대 다 빼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대통령 말씀으로 하니까 북한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까지 다 핵무기 운영할 수 있는 세력을 철수하면 그럼 우리도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한미동맹도 파기해라. 이런 결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도자들께서 정말 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난리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주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뭐 나쁜 선물이 좋은 선물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반도 주변을 보면 2017년처럼 전혀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미국은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모들은 요코스카에 딱 한 척이 있고 나머지는 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라든지 이런 군사력도 와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ICBM을 쏠 때 대응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보면 어제 한 게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군 자체에 가지고 이제 며칠 내로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를 하는데 이 노동당 전원회의는 1년에 2번 한 적은 없습니다. 되게 몇 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2번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이 말하는 김정은이가 말하는 새로운 길을 가는 걸 거기서 정의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고는 1월 1일 신년사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만약에 이제 그 전에 ICBM을 쏘면 미국이 강력 대응하고 이러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먼저 내부 단속부터 하고 자력경쟁 체제를 갖추고 난 뒤에 그러고 이제 대응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보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문제는 아까 전성훈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ICBM을 쏘면은 아니면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하면 그게 다 미국이 말하는 레드라인을 넘는 거거든요. 레드라인을 넘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북한을 군사 공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리고 뭐 LA, 일부 본토까지도 지금 이미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ICBM도 사실 마지막 순간만 검증이 안 됐지 뉴욕 상공 한 10km 위에는 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면 EMP가 나와서 뉴욕의 부근에 있는 반경 한 100km 이상이 모든 전자제품이 다 고장이 납니다. 원시시대에 대해서 뭐 TV, 통신, 휴대폰 전혀 안 됩니다. TV도 안 나오지 않고 가스 공급도 안 되고 다 끊어집니다. 그 정도는 지금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킬로 상공에서 터뜨려서 인명사상을 아직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판단이 안 되는 것 뿐이죠. 엄청난 능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주한미군기지는 언제든지 때릴 수 있습니다. 핵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고 북한을 공격하기는 사실 해고습니다. 저는 그 의문이 갑니다. 이미 우리 전성훈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나토에서 이미 겪은 일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미국이 제공한다는 해구산에 이미 음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강력하게 이 정부에도 이야기해야 되고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나토처럼 미국 전술핵을 신속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나토는 그 장관들끼리 매달 회의를 합니다. 핵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걸 한미 간에 하고 작전 계획에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한미 작계는 없습니다. 미국 작계만 핵 관련 대응하는 시스템이지.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핵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이제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체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우리는 국민 여론으로 핵무장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핵무장을 할 수는 없지만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경고서는 그리고 또 이를 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미리 연구를 정부에서 해놔야 됩니다. 절차에 대해서
이거는 NPT 위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해놓고, 그리고 NPT는 조건부 탈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저것 안 될 때는 결국은 핵무장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걸 지금 정부에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지금 준비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건 국민 여론으로 이 시민단체가 결국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정치권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내년 초부터 상황이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북한이 정말 도발할 수도 있고, 그거에 이어져 가지고 서울에 장사정도 날릴 수도 있고, 또 핵을 뭐 어떤 데 터뜨릴 수도 있고, 정말로 상황을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 같은 건 전혀 상관없는 뭐 이상한 것들 하지 않습니까? 주민교육 같은 거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생존 대피 훈련 이런 것들 해야 되고, 실제로 실습해 가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명확히 알고 내가 피할 수 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국민들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단결과 붙어보자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저는 이것은 과거에 목함지뢰 사건 때 정말 우리 군에서 전방에 전투가 발생이 되면 우리 장병들이 많은 희생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수혈을 15분 내에 하지 않으면 피가 없어서 죽거든요. 그때 혈액까지 다 딴 상태에서 북한하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결국은 손을 든 거죠. 그런 국민들의 지원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걸 지금 전혀 말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독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한미군 철수 이번 이제 미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으로 28,500명 하라고 이제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이영준 대사님 말씀처럼 이게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방출하거나 철수하려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라.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 명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방출. 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그럴 사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는 우리 한미가 휴전선만 지키고 있으면 냉전의 공산권 세력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걸로서 우리의 임무가 명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초점이 바뀌었어요. 중국이 2025년까지 제1도련선, 그러니까 필리핀, 대만, 오키나와, 일본 남쪽 그 있는 선 안쪽으로는 미 해군력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들어오면은 해안가에 있는 미사일로 때려서 미 항모를 격침시키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쪽으로는 전부 다 그 안쪽으로 우리의 해상 수송로가 다 우리가 동남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 가는 모든 물동에 거의 다 지나갑니다. 기름도 그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시아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이걸 막기 위해서 중국의 제1도련선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항행의 자유라든지 이런 걸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모든 전략의 초점은 이미 대중국 견제로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한미동맹을 지금 와서 강화하거나 이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북한이 해도를 가지고 주한미군을 공격하니까 주일미군도 공격하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주일미군 왜 공격하냐면 주일미군은 어차피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을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미군을 공격한다는데 처음에는 미국이 듣기에 무슨 말 같자는 소리 하느냐고 들리겠지만 미국 국민들의 많은 아이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는 게 점점 걱정이 되고
게다가 미국 본토까지 희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꼭 우리가 한국을 지켜야 되겠느냐 고민됩니다. 아까 말씀이 우리 동맹의 순위가 5, 6위에서 11위로 내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시작전권 이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사실 전시작전권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 북핵 대응 능력부터 한반도 주변 관리 능력까지 필요한데 관리 능력 당연히 우리가 없죠. 초기에 핵 대응 능력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새로 바뀌는 것에 대한 작전 계획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전 계획 만드는데 2, 3년 걸리고 그걸 세밀하게 시행하기 위한 예규 만드는데도 몇 1, 2년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만들어 놓지도 않고 전자법부터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전혀 인력도 준비 안 돼 있으면서 맡아서 할 수도 없으면 하겠다는 이런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로 홍수가 나는 이사하자고는 하나 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기 전환하는 것은 반드시 좀 미뤄야 된다.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미뤄야 된다. 그게 결국은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방위 분담도 7,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 경제를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수준에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떡을 원하는 사람한테 떡을 줘야 되는 겁니다. 떡을 원하는데 물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